이 학생 구분 없이 대부분 학생들이 EBS와 70% 연계는 뭐 확실히 달성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구체적인 그 연계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연계라는 말에서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고, 그렇다면 과연 그 연계라는 말은 어떻게 시험에 실제로 나온 것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 연계는 금년의 연계는 그 앞에 우리가 그전에도 수능 시험이 있었고 지난 수능에서도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EBS 방송과 연계했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과거의 연계 방식은 이를테면 출제를 다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그 문제에 사용됐던 그림이라든지 어떤 자료라든지 하는 내용들이 EBS 교재에 같이 나와 있는지 여부를 찾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EBS 어떤 내용하고 연계가 돼 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연계도를 산출했는데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후 산출을 했었죠. 근데 비해서 이번 EBS 연계는 아예 EBS 교재 내지는 문제지를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만들어 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EBS 교재에 사용된 지문이든지 문제 상황이든지 또는 탐구 영역 같으면 이 문제 소재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다 그 교재에 있는 그대로 또는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계했기 때문에 과거의 연계하고는 아주 굉장히 다른 차원이고 학생들도 EBS 교재로 충분히 그걸 자기가 숙지하면서 교육을 했다면은 아주 실제 정말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어렵다는 말이 나올까요? 근데 이제 그렇다 연계를 했다고 그래서 EBS 문항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EBS에 연계해서 문제를 출제하면서도 거기서도 쉬운 문제도 있고 중간 정도 난이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갖춰야 될 어려운 문항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연계를 했건 안 했건 우리가 수학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너무 쉬워져 버렸을 때는 변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입시 자료로서 또는 교육을 평가하는 자료로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어느 정도 변별력은 갖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출제위원들이 연계했는 문제이면서도 그 변별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출제위원단 가운데요, EBS에서 그 수능 강의를 담당했던 선생님들도 참여를 하셨습니까? 예, 검토위원으로 오신 분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제 이 다른 어떤 검토위원과 똑같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출제위원을 모시거나 검토위원을 모시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EBS 관련돼서 역할을 하셨던 선생님을 배제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모시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평가원에서는 어떤 분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러 인력 풀에서 골랐을 거고 그다음에 또 위촉했을 때 그쪽 들어오실 수 있는 형편이 그분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들어왔을 뿐이지 특별히 모시거나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더 좋아졌다거나 또는 반대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수능 출제위원으로 또 위원장으로서 여러 번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글쎄요, 그 출제위원장은 모두 몇 번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출제위원으로 한 번 갔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한 번 출직 끝난 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영역위원장을 해달라고 해서 과탐위원장으로 한 번 갔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후 한 뭐 8, 9년 후에 와가지고 다시 출제위원장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2007학년도, 2009학년도, 이번 2011학년도까지 한 해 걸러서 이제 3번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5번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셈이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 그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32일 올해는 말씀하셨는데 네. 과거에도 그 정도 기간을 들어가십니까? 뭐 거의 차이 없습니다. 32일 또는 뭐 33일 또는 31일 뭐 그렇게 됐었습니다. 뭐 일체 외부와 단절된 공간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물론 안 되실 거고. 네. 그건 저희가 입소하는 단계에서 네. 외부와 통신 가능한 모든 이 수단은 다 압수당합니다. 다 보관시켜놓고 들어가게 돼 있고, 예. 인터넷에도 물론 무선 인터넷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깥에 긴급하게 꼭 연락해야 될 사항이 있거나 뭐 하면은 간접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간접 통화란 것은 내가 그 통화할 내용을 메모해주고 그걸 보안 요원을 거쳐서 대리 통화를 바깥에서 해가지고 그 결과를 안에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모두 몇 분 정도가 들어가시게 되죠? 예, 그 출제 위원단은 크게 그 출제위원하고 검토위원하고 관리요원으로 3그룹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출제위원은 대학의 교수님들 또는 고등학교 교사들로 해서 300명 정도고요. 그 다음에 검토위원이 주로 이제 고등학교 교사분들이 주로 많은데, 1차, 2차 검토위원 다 합해서 한 182명. 그 나머지가 이제 지원 인력입니다. 네. 뭐 편집요원이라든지 나중에 심지어 일반 문항이 만들어지면 그걸 장애자들을 위해 가지고 점역을 하든지 뭐 등등 다른 일도 해야 되는 그런 지원 요원이 다 포함해서 665명 정도가 입소합니다. 네, 그럼 그런 분들을 선정하는 그 과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분들이 최종 결정되게 됩니까? 네, 아마 관심 있는 부분은 아마 어떤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고 검토위원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게 이제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을,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선생님이시면은. 네. 아마 교육과정 평가원에 컨택트 포인트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청을 하게 되면은 평가원에서는 아마 바로 본수능에 어떤 분을 자기가 자원한다고 해서 모시지는 못하고 네. 대개는 모의 수능 시험에 검토